여러분은 몸에서 느껴지는 작고 찝찝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겼던 경험이요. 아마도 작은 통증이거나 뭔가가 그리 편안하지 않을 때일 겁니다. 그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기는 쉽죠. 맞죠?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보잘것없는 신호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특히 나이가 들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는 여정을 걷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특히 전립선 문제와 관련해서라면 이 에피소드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해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이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활력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서적 웰빙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이 주는 신호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미묘하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찌릿함, 저기서의 일상 변화. 우리는 그냥 한때의 일일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경고 신호들이 종종 더 크고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남성들에게는 그런 작은 변화가 더 심각한 무언가의 첫 번째 속삭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편함이 내일의 조용한 적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웰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서적 및 심리적 상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또는 더 심각한 상태를 다루고 있을 때 그 영향은 단순히 몸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존엄성,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진적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전립선 건강 문제는 전립선암과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핵심을 뒤흔드는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말이죠. 그런 진단에 수반되는 두려움, 혼란, 무력감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조기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는 단순히 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감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아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좌절감, 불안감 또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인 불편함이나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할 때 그것은 단순히 몸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건강을 소홀히 할 때의 정서적 대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삶이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패스트푸드를 먹고
소금과 불건전한 지방이 가득한 간식을 집어들죠. 그 순간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쉬운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를 가시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만성염증에 기여하며 이는 몸뿐만 아니라 전립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배낭에 계속 무게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어느 날에는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런 작은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쁜 식습관이나 비활동적인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전립선 건강을 소홀히 할수록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 그 무게는 여러분을 따라잡고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유혹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룻밤 사이에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의도적인 식사 선택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음식,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전립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여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더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영원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작은 신호들, 그런 약간의 통증, 일상 변화는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할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몸이 말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가요? 무엇이든 간에 오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거나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더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마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접시에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맛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음식이며 sau die Zeomkar die sie homo시or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매번 먹는 한 입이 여러분을 영양 공급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선택하는 음식은 전립선 건강, 전반적인 웰빙, 심지어 에너지 수준에까지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간과되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이제 움직임 또는 그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앉아 있는 것이 너무도 유혹적이 됩니다. 삶이 바빠지고 몸이 조금 더 피곤해지면 갑자기 긴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항상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활동적인 생활은 전립선, 혈액순환,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단순히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며 이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좋은 혈류에 의존하는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장기에는 전립선도 포함됩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불편함, 염증 및 기타 건강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체육관 회원권이나 대규모 피트니스 개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러 간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블록 주위를 짧게 걷는 것일 겁니다. 그때는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마법이 있습니다. 그 몇 분의 움직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반 부위의 압력을 완화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여러분의 장기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돌봄과 관심, 활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확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움직임과 건강한 음식 선택을 결합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의도적인 변화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신체 건강,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은 몸의 신회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진짜 온전한 음식으로 자신을 영양 공급하기 위한 작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시작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더 밝고 건강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어떤 나이에서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일까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할까 두려워서 액체를 피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탈수는 전립선 건강에 있어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이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소변이 더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하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탈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더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가장 교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전립선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균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실 수는 없어. 너무 많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은 수분 섭취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연 허브차나 카페인이 없는 설탕이 없는 음료를 시도해 보세요. 이들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몸을 영양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좋은 수분 섭취는 방광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를 지원합니다.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영양소가 장기로 전달되며 노폐물이 더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여러분은 더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지며 전반적으로 덜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에 조화를 회복시키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방법입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덜 힘들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은 미루어 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는 작은 신호, 먹는 음식,
움직이는 것, 마시는 액체,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그것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평화롭게 느끼는 데 있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즐기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 커피 한 잔, 탄산음료 또는 알코올 음료 말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에너지 부스트와 편안함을 주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몸의 중요한 자원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요.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요.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알코올은 무해한 즐거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들은 이뇨작용이 있어 실제로 몸의 수분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배뇨 문제를 심화시켜 여러분이 더 탈수 상태가 되게 하고 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며 증상을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이 비어있는 상태로 달리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이 여러분에게 빠른 에너지나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안 이는 장기적인 건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오며 점차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리며 전반적인 웰빙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나은 음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탈수를 유발하는 음료를 수분을 공급하는 음료로 바꾸세요. 물, 허브차 또는 희석한 과일 주스, 이러한 음료가 여러분의 몸을 수분 공급하고 영양을 주며 전립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분을 공급하면 여러분의 몸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영양소가 장기로 전달되고 노폐물이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덜 힘들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런 작은 일상적인 결정들입니다. 어떤 음료를 선택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전립선을 보호하고 몸의 웰빙을 지원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간단하지만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잠시 방향을 바꿔서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바쁘거나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서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참기로 결정하는 경우요. 순간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변을 지속적으로 참는 것은 방광과 전립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전체 배뇨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방광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방광이 늘어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립선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배뇨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불편함을 증가시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는 증상을 악화시켜
더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며 방광을 비우는데도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배뇨 지연, 방광 감염 및 기타 합병증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일상활동이나 수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평평한 타이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운전하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타이어가 터집니다. 소변을 참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다릴수록 더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방광은 이 소변을 무한정 참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일관된 화장실 루틴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충동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화장실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방광을 비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이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며 방광 근육을 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에 반응함으로써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화장실 루틴입니다. 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화장실 방문은 필수적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방광과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의 자연 리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그러나 균형 잡힌 화장실 방문을 장려하는 화장실 일정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광을 과도하게 긴장시키지 않고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듬을 목표로 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2~3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루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패턴을 설정하면 여러분의 몸이 그에 익숙해지고 방광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불편함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광 건강을 촉진하여 몸의 배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믿으세요. 이 작은 변화를 만들면 미래의 건강 문제, 예를 들어 배뇨 감염, 방광 결석 또는 다른 전립선 합병증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가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면 비록 그것이 미약한 것일지라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룰수록 전립선과 방광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고등이 켜지면 무시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멈춰서 확인하죠.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할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런 작은 조정들이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참는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밤에 소변을 참는 것은 배뇨 지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밤새도록 소변을 참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광이 얼마나 잘 비워지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지만 방광을 실제로 비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화장실 루틴을 설정하는 것은 쉽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도록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긴급한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가도록 노력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방광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며 배뇨 문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은 지금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건강, 편안함,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약물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지침 없이 사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유혹이 크죠? 나이가 들면서 통증과 불편함이 쌓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반 의약품 진통제나 한겸증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약물이 정말 이중적인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한겸증제와 같은 특정 약물은 실제로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거나 전립선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미세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들이 배뇨 지형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켜 자유롭게 소변을 보기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더 안전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자연 보충제조차도 다른 약물이나 치료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주의가 필요한 증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출혈을 멈출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할수록 진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으로 약물을 찾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것이 신중하게 고려된 계획의 일환인지 단순한 임시 방편인지 확인하세요. 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주고 전립선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지침 없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우리는 통증이 있을 때, 불편할 때, 빠른 완화를 원할 때 약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히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물이 때때로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지침으로 시작됩니다. 단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기분이 나아진 경험이 있다면 더 큰 그림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을 가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필요한 개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진통제, 심지어 자연 보충제로 증상을 가릴수록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립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의사들이 그 진행 상황을 추적하거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점은 특정 약물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불편함이 증가하며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억제하면서 원인을 다루지 않으면 문제를 표면 아래에서 끓게 두는 것이며 결국 조기 치료로 예방할 수 있었던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이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약물 나눈티 언소라이 이시대 실에셀 여러분이 완화하고자 하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 언치사이 소변 흐름을 방해하여 방광이 소변을 너무 오래 참게 만듭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같은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배뇨 지연을 악화시켜 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요로 감염 UTI나 방광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 약물을 찾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증상과 최상의 치료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약물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되고 적절한 지침을 받을 때만 그렇습니다.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은 어떤 치료 계획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무엇보다도 전립선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선택에 있어 항상 능동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을 보호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늘 앉아 있죠. 하지만 진실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전립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특히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며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혈액순환 감소는 부풀어 오름, 염증 및 더 많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복잡한 점은 이러한 움직임 부족이 특히 하체와 골반 부위의 근육 경직과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더 뻣뻣해지고 순환이 더 나빠지며 이는 전립선 문제를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물병을 한 곳에 너무 오래 두면 안에 물이 정체됩니다. 흐르지 않고 순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과 체액이 몸 안에서 정체되고 전립선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병처럼 여러분의 몸도 움직여야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움직임입니다. 하루 동안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 50에서 60분마다 서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몇 분일지라도 짧은 산책이나 약간의 스트레칭은 골반 부위의 압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혈액의 정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휴식은 전반적인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가벼운 신체 활동도 순환과 염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보고 계신다면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에
셋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순환입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단순히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림프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독소, 노폐물 및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여 몸을 해독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전립선으로의 혈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몸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림프계는 스스로 펌프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고 여러분의 몸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정기적인 움직임, 심지어 매 시간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림프 배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매일 몸의 리셋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강이나 물줄기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 흐르면 깨끗하고 맑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이려면 온슬 아이시 칭크로 야 첸달 제스미아킨즈 유럴 에스나우서 라드마니즈마 워미어친인 저체초알 건항사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